자, 이번 해설에서는 진짜 흥미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들춰보려고 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최정예 군대가 어떻게 적군의 칼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렸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도 진 적 없는 부대가 대체 어떻게 파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추적할 주인공들이 바로 이 은방패 부대, 아르길라스피데스입니다. 세계 끝까지 행군하면서 눈앞의 적은 싹 다 갈아머셨던 이 백전노장들이 도대체 왜 자신들의 명예를 시궁창에 던져버렸을까요? 그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은방패의 탄생, 왕의 근위대에서 전설이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그리고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사혁명에서 시작되는데요. 광활한 세계를 정복하려면 일단 왕한테 절대적으로 충성하면서도 엄청나게 빠른 최정예 근위대가 필요했거든요. 이 차이를 한번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통 보병들은 막 5m가 넘는 엄청 길고 무거운 사리사창을 들고 둔탁하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 히파스피스트라는 친구들은 달랐어요. 전국에서 싸움 진짜 잘하는 에이스들만 뽑아서 긴창 대신 한손 무기랑 대형 방패를 쥐어준 거죠. 사거리를 포기한 대신 엄청난 스피드와 기동력을 얻은 겁니다. 전장의 빈틈을 파고드는 그야말로 최고의 충격부대였던 거죠. 이렇게 수년 동안 쉬지 않고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제국 창고에 페르시아에서 빼앗은 금은보화가 막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327년 인도 원정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에이스 부대한테 진짜 화끈한 선물을 해버립니다. 무려 그들의 커다란 방패를 통째로 은으로 도금해준 거죠. 이때부터 이들은 전설의 아르기라스피데스, 즉 은방패 부대로 불리게 됩니다. 전장에서 은빛을 번쩍이며 돌진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적들 입장에서는 기가 질렸겠죠? 두 번째 파트, 전투 코끼리를 길들이다, 히다스페스 전투입니다. 기원전 326년 이 은방패 부대는 자신들이 왜 무적인지 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인도의 포루스 왕이랑 맞붙게 되는데 와, 여기서 이들은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낯선 장애물을 만나게 되거든요. 사실 이 전투는 전장으로 가는 길 자체가 한편의 영화입니다. 포루스 왕을 속이려고 며칠 동안 가짜로 강을 건너는 척 기만 전술을 펼치다가 어느 날 밤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미친 듯이 쏟아지는 몬순폭우를 뚫고 몰래 강을 건넙니다.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귀엽고 새벽에 적진 코앞에 상륙해버린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힘들게 강을 건너고 나니까 진흙탕 너머로 무려 200마리의 거대한 인도 전투 코끼리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맨몸으로 땅 딛고 산 보병이 저렇게 괴성을 지르며 달려드는 집채만한 괴물들을 도대체 어떻게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들의 소름 돋는 전투 규율이 나옵니다. 땅이 쿵쿵 울리면서 코끼리가 돌진해 오는데도 이 은방패 부대는 방패 진영을 단 한 치도 흐트리지 않았어요. 일단 투창을 미친 듯이 던져서 코끼리 등 위에 탄 기수들을 싹 다 떨어뜨리고 코끼리가 바로 앞까지 오면 거대한 도끼랑 칼로 코끼리 다리 힘줄을 사정없이 썰어버렸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결국 고통에 미쳐버린 코끼리들이 방향을 잃고 휙 돌아서더니 오히려 자기 편 인도 군인들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게 된 거죠. 세 번째 파트, 백전노장 킹메이커, 그리고 떠다니는 국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후계자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제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장군들끼리 서로 제국을 먹겠다고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 3,000명의 천하무적 은방패 부대는 장군들 입장에선 무조건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최고의 사기 캐릭터, 킹메이커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당시에 제국의 운명을 좌우하면서 최전방에서 적진을 뚫고 다니던 이 엘리트 병사들 나이가 세상에 이미 60대에서 70대 할아버지들이었다는 겁니다. 칠순 노병들이 뿜어내는 그 살기와 위압감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적군 젊은 애들은 멀리서 은방패만 봐도 벌벌 떨면서 무기를 내려놓을 정도라고 하네요. 당시 에우메네스라는 머리 진짜 좋은 그리스인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은방패 부대에 충성을 얻어내려고 아주 기막힌 심리전을 펼칩니다.
작전 회의를 할 때 텐트 한가운데에 알렉산드로스의 텅 빈 왕좌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늙은 베테랑들한테 당신들은 나 에우메네스가 아니라 여전히 위대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유령을 모시는 거다라는 식으로 자부심을 채워준 거죠. 완전 천재적인 연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은방패 부대의 치명적인 약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대는 사실 더 이상 평범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거대한 떠다니는 국가나 다름없었죠.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온갖 전쟁을 다 휩쓸고 다녔으니 긁어모은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에다가 자기들 아내, 자식들까지 전부 거대한 보급수송대에 싣고 전장을 누볐던 겁니다. 지켜야 할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린 군대. 이게 바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네 번째 파트, 모래먼지, 절망, 그리고 배신. 가비엔의 전투입니다. 이들 서사시의 가장 비극적인 클라이맥스는 기원전 315년, 그 숨막히도록 건조한 가비엔의 소금평원에서 벌어집니다. 상대는 엄청난 라이벌이었던 애꾸는 장군 안티고노스였죠.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전투 양상이 아주 극명합니다. 중앙에서 보병끼리 맞붙었을 때 이 은방패 할아버지들은 그냥 적진을 믹서기처럼 싹 다 갈아버렸습니다. 적군은 5,000명이나 죽어나갔는데 은방패 쪽 사상자는 놀랍게도 0명이었어요. 0명. 그런데 아뿔싸 바로 그 순간 안티고누스의 기병대가 짙은 모래먼지를 틈타서 은방패의 뒷뒤로 몰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노병들이 평생을 바쳐 모아둔 그 거대한 보급 수송대를 아주 통째로 훔쳐버린 겁니다. 방금 전까지 전장에서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절대적인 무적을 자랑하던 전사들이 전장 밖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기병대 기습에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자기들의 아내, 아이들, 평생 모은 전 재산,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들의 모든 세계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거죠. 가족도 잃고 돈도 다 잃어버린 은방패 부대. 이성을 잃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이들은 모든 걸 되찾기 위해 역사에 남을 최악의 진짜 처절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은방패의 지휘관인 테오타무스가 몰래 적장 안티고노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들을 이끌던 총사령관 에우메네스를 직접 밧줄로 꽁꽁 묶어서 적한테 넘겨버립니다. 우리 재산이랑 가족만 돌려주면 우리 대장 니들한테 줄게. 딱 이 조건 하나로 말이죠. 마지막 5번째 파트, 반역의 대가 역사에서 지워지다. 은방패 부대는 결국 자기들의 재산과 가족을 돌려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명예를 팔아넘겼죠. 안티고노스도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상관을 돈이랑 맞바꾸는 군대, 오직 자기들 재산에만 충성하는 이 위험천만한 늙은 늑대들을 자기 제국에 살려둘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안티고노스는 은방패 부대를 가리켜 대놓고 불경스럽고 야만적인 쓰레기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히 경멸한 거죠. 그리고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은방패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안티게네스를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넣고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와, 끔찍하죠? 하지만 이건 앞으로 벌어질 피해 숙청에 비하면 그냥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안티고노스는 남은 은방패 병사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진짜 소름 돋게 교묘한 전략을 씁니다. 저기 동쪽 끝 험악한 국경지대에 있는 총독 12르티우스한테 이들을 싹 다 유배 보내버리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했냐고요? 이 3,000명의 끈끈한 부대를 2명, 3명씩 아주 잘게 찢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현지 부족들 토벌하는, 사실상 가서 죽어라 하는 자살 임무에만 계속 밀어넣은 거예요. 결국 단 한 명의 은방패 병사도 살아서 고향 바다를 보지 못하도록 아주 서서히 완벽하게 모래먼지 속으로 지워버린 겁니다.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무적의 은방패 부대, 이들의 비참한 몰락은 오늘날 우리한테도 꽤 뼈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한 국가나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엘리트들이 지도자나 비전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보급품 마차, 즉 눈앞의 이익과 재산에만 충성하게 될 때 과연 그 조직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진짜 지휘관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흥미롭게 들으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쫄깃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